미선의 71번째 생일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동네 슈퍼에서 산 작은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고 혼자서 촛불 하나를 켰다.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금세 방 안정적에 묻혀버렸다. 저녁 무렵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못 가겠어요. 수진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요. 다음 주에 꼭 뵐게요. 응. 그래다. 며느리, 몸조리 잘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야 미선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이유였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을 떠올렸다. 중학생이던 민호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곤 했다. 작은 손에는 어김없이 따끈한 붕어빵이나 호떡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먹어요. 추우니까 몸 좀 따뜻하게 해요. 그 시절의 민호는 참으로 다정했다. 며느리 수진이도 처음엔 그랬다. 연애할 때는 미선을 친어머니처럼 여겼다. 매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명절이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가져왔다. 어머님, 요즘 드시는 약은 어떠세요? 제가 좋은 것 알아봤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수진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미선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였다. 전화는 뜸해졌고 만날 때마다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다. 어머니, 반찬은 그냥 저희가 해 먹을게요. 그리고 갑자기 반찬 들고 집에 연락도 없이 오시고 그러지 마세요. 불편해요. 서로 사생활은 매너 있게 지키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따뜻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가시도 친 말투만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굿땡 유니폼을 입은 젊은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택배 배송 왔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태연이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항상 같은 미소였다. 무거운 쌀포대를 3층까지 들고 올라와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인사를 건넸다. 미선이 직접 만든 김치나 반찬을 조금씩 나눠주면 태연은 정말 고마워했다. 어머니, 이렇게 좋은 걸 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인사하는 모습이 어쩐지 어릴 적 아들을 보는 것 같았다. 몇 달이 지나면서 대달 청년 태연은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했다.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어요. 그래서 동생 둘을 제가 키우고 있죠. 지금은 대학 다니면서 배달 일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도 아르바이트해요. 그럼 식사는 언제 해? 대충 계단에서 김밥이나 라면으로 때워요. 동생들 밥만 잘 차려주면 되니까요. 미선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청년은 남이면서도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데 정작 자기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조차 부담스러워했다.
힘들지? 아니에요. 동생들이 잘 자라는 걸 보면 오히려 힘이 나요. 저는 괜찮아요. 그 말에서 미선은 진짜 어른의 모습을 봤다. 미선은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것도 9개월 만이었다. 한 달 전 남편 제사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았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안 오겠다는 것을 유산 상속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바로 오겠다고 했다. 미선은 섭섭함이 하늘을 찔렀다. 아들 내외가 그렇게 괘씸할 수 없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매일 어머니 생각만 했어요. 미선은 며느리가 가증스럽고 역겹기까지 했다. 길게 이야기할 것 없고 어렵게 결정한 내용을 너희들에게 알린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예 재산의 절반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로 했다. 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아들한테 주셔야죠. 상의도 없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들 민호도 굳어진 얼굴로 미선에게 쏘아붙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 절반만 저희 주신다는 건가요? 다시 이야기합시다. 미선은 서럽고 서러웠다. 붕어빵을 사오던 나의 아들 민호는 어디로 갔는지 결정은 끝났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태연이 줄 거다. 이야기 다 끝났으니 나가거라. 네. 태연이는 누구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매일 나를 도와주는 친절한 이웃사촌 배달 청년이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남한테? 남이 아니다. 그 애가 나한테는 너보다 더 아들 같았다. 미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저희는 뭐가 돼요? 제가 결혼 전에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너희에게 줄 돈은 없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요. 선물도 사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이제 배달하는 애한테 재산을 왜 줘요? 며느리 수진은 나의 어깨를 붙잡고 세게 흔들면서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 너무 세게 밀어 뒤로 넘어졌지만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며느리와 함께 윽박지르기만 했다. 어머니, 그냥 기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며느리 수진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부엌으로 뛰어가더니 냉장고에서 토마토 주스를 꺼내 들고 왔다. 도저히 화가 안 나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라도 해야겠어. 그리고는 며느리 수진은 주스를 미선에게 확 부었다. 빨간 액체가 미선의 옷과 바닥을 적셨다. 방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미선은 천천히 일어나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오늘부로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재산 어서 주세요.
미선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고 아들 내외는 도망치듯이 이선의 집에서 나갔다. 미선은 당혹감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옴을 느꼈다. 며칠 후 미선은 태연을 집으로 불렀다. 태연아,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네. 뭔데요? 내 재산 절반을 내게 주려고 한다. 넌 내 아들보다 더 아들 같다. 하지만 태연은 손을 내저었다. 어머니,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왜? 나의 진심이니 받아줬으면 좋겠다. 태연은 먼저 정말 감사하다고 이선에게 큰절을 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큰돈은 제 삶을 망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 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진짜 효자구나.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은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그 후 미선은 모든 재산, 무려 20억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태연과 함께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점심시간마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배급하고 태연은 늘 웃으며 정성스럽게 돌봤다. 미선은 그런 태연을 보며 뿌듯해했다. 민호와 수지는 그 후로 소식이 없었다. 하지만 미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어느 날 태연이 말했다. 어머님, 저한테 가족이 생겼어요. 응? 어머니, 저희 새로운 가족이에요. 미선은 웃었다.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서울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